세 번째 영상입니다. 147쪽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라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다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이제 그냥 대한민국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알아요. 다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업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원래 나라로 가셔가지고 내가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얘기가 그때쯤 이제 떠오를 거야. 아, 옛날에 행정학 개론 시간에 이게 계급제고 이게 직위분류제고 이게 이때 떠오를 거예요, 아마요. 자, 147쪽입니다. 자, 단어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신규 채용. 처음 공무원 됐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걸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요. 자, 그런데 가끔은 148쪽이요. 148쪽에 표 아래 보면요. 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표 아래 보면은 특별 채용은 공개 경쟁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별도로 선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은 경력 채용이라고요. 뭐 어떤 특정한 일을 했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버 수사라든가, 여러분 해킹 같은 건 아시죠? 해킹이나 이런 걸 아실 텐데, 해킹이나 이런 거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요런 거를 이제 단속 잡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컴퓨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려서 뽑습니다. 그게 이제 경력 채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은 148쪽부터 149쪽인데요. 얘기만 들으세요. 자, 인사이동 제일 대표적인 게 승진.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 이게 승진.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공무원 조직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요. 자, 뭐냐면은 내가 행정학과 학생이에요.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경영학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 경영학과에서 일을 하다가 경영학과 학생이 되다가 또 2년 뒤에는 무역학과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또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전공, 뭐 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이쪽으로 옮겨가요. 뭐 이런 게 이제 흔히 발령이라고 해요. 발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아는 단어. 발령이라고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승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훈련이 뭐냐면은, 이 교육훈련이 이제 150쪽이 나오는 건데,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150쪽의 교육훈련은, 여러분,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맨날 같은 일만 하다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 2-3년에 한 번 정도, 뭐 특수한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좀 이렇게 다녀와요.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러 어떤 특정한 곳에 다 가서 교육을 받아요. 뭐 연수원 또는 학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좋아요. 본인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퇴직 준비죠. 퇴직 관리. 자, 공무원이 보통 이제 58세, 60세 왔다 갔다 이렇게 요 나이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퇴직 전부터 이제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같은 걸 요새 받아요. 아마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도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나이가 한 60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60세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쯤 이제 퇴직을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거 등등등
교육을 뭐 이것저것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이동부터 인사 이동 뭐 승진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부터 퇴직할 때까지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무 이제 저 평가까지 얘기를 하는데 151쪽에 이제 중간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은 자, 그림 바로 아랫줄입니다. 공무원은 실제 근무에서 능력, 실적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평가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평가받습니다. 자, 그래서 근무 평가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시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시면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강의는 그런 강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받잖아요. 공무원도 평가 받아요. 네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점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152쪽, 3쪽까지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받으시잖아요. 자, 받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공무원도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아요. 평가 점수가 안 좋으면 좀 불편해요. 그 개인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평가 점수가 좋으면 승진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인사관리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 나라에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 여러분의 국가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보고 내가 만약에 내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딱 신규 채용됐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이런 뭐 교육도 받고 뭐 평가도 받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면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렇게 그냥 공무원이 저렇게 과정을 거치는구나, 저렇게 거쳐서 퇴직을 하는 거구나, 그거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들어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